이 이름은 아이가 지어준 새로운 이름입니다. 나는 아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만나 탐험합니다. 그 탐험의 과정이 어떤 날은 즐겁고 행복하지만 때때로 힘겹고, 그 어느 날은 아이와 내가 외딴 섬에 갇힌 것만 같죠. 아이의 친구도, 선생님도, 어린이집도 모두 나에게만 속한 아이의 오늘이 정말 괜찮은 걸까 고민합니다. 여기 당신의 고민을 알아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가는 공간이 있습니다. 고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과 육아 모두를 지원합니다. 첫째,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교육과정을 점검하고 운영하며 안심보육 환경을 위한 평가 컨설팅과 상담, 고양형 중공형 어린이집을 지원하며 보육 사각지대를 위한 프로그램과 교구대여, 보육교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과 대체교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이와 부모가 함께 즐거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 가족 참여 프로그램과 부모됨을 만들어가는 교육과 상담, 필요한 시간만큼 지원하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 육아용품 대여, 놀이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아이러브맘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처럼 우리는 기꺼이 당신의 마을이 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이곳은 고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지도 부모교육 시간입니다. 다양한 육아 궁금증을 주제로 겉으로 드러난 아이의 문제 행동만이 아닌 그 이면에 숨어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보고 구체적인 양육 방법과 기술을 적용해 내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가정 육아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아이 산만해 보여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례입니다. 3살 남자아이입니다. 퍼즐을 꺼내 조금 놀이하다가 완성하지 않고 레고 블록을 꺼내서 놀이합니다. 다가가 레고가 더 재미있나 보구나, 같이 놀까? 라고 말하고 옆에 앉으려고 하니 아이가 레고 블록을 내려놓고 일어나 책꽂이로 가서 소리난 책을 꺼내 몇 번 눌러보고 휙 던지고 다른 책을 꺼냅니다. 아이가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산만한 걸까요? 아니면 이 시기에는 원래 그런 걸까요? 7살 여자아이로 동생이 태어난 지 한 달 정도 되어 갑니다. 조리원에 있는 동안 할머니와 함께 생활을 했고요. 며칠 전 어린이집 선생님께서 아이가 놀이 시간에 한 가지 활동에 몰입하여 놀이하지 못하고 놀잇감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의 모습이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는 걸까요? 앞의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아이들의 산만해 보이는 모습과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은 많은 양육자분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아이가 산만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발달에 따른 놀이의 특성은 아닌지 살펴보고 우리 아이 주변의 환경에 변화가 있는지 아니면 심리적 문제는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발달에 따른 놀이의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탐색 위주의 놀이 모습을 보이는 영아기, 즉 태어나 4살까지의 아이들의 놀이는 몇 초에서 몇 분이 될 수 있고요. 유아기, 즉 5살에서 7살 아이의 놀이는 좋아하는 놀이라면 집중력을 가지고 오래 놀이가 가능하겠지만 흥미와 관심이 없다면 쉽게 포기하고 지루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를 둘러싼 가정환경, 어린이집 환경 등 갑작스러운 변화로 아이의 스트레스를 유발시켜서 산만하고 부주의한 행동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배변 활동을 진행한다거나 분리수면을 시작하는 등 일상생활에서의 변화가 있거나 동생의 탄생이나 이사, 새로운 어린이집으로 등원을 하거나 가족의 별거 이혼 등 다양한 원인으로 아이들이 산만해 보이거나 또한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심리적 문제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양육자와의 불안정한 애착, 가족 간의 문제 등 이러한 심리적 문제가 지속되어서 아이에게 우울이나 불안감을 야기시켜
일상생활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까요? 첫째로 아이의 성장 발달의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탐색 위주의 놀이를 보이는 영아기의 자녀를 둔 양육자분들께는 놀이 방법, 일상생활 모습을 놀이처럼 따라할 수 있도록 모델링을 권합니다. 또한 연합놀이가 가능한 유아기의 양육자분들에게는 아이가 주변 환경에 관심과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될까? 왜 그런 걸까? 라는 열린 질문을 하며 놀이를 확장해 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둘째로 스트레스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환경 상황 변화 중 아이에게 스트레스 원인이 어떤 것인지 추측하고 추측한 내용으로 아이의 행동을 관찰하고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어 스트레스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들 또는 양육자분들은 아이의 스트레스 원인을 이해하고 수용해 줍니다. 갑작스러운 아이의 산만하고 부주의한 행동에 지나친 관심과 표현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장난감을 꺼내려고 동생의 블럭을 쓰러뜨렸다면 조심하지 않고 라고 하기보다는 블럭이 더 필요했구나, 도와줄게 하며 이야기 나눕니다. 또한 확인된 스트레스 원인을 최대한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놀이의 난이도가 너무 쉽다면 지루하게 느껴 집중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놀이의 난이도를 조절해주고 외향적인 성향의 아이라면 달리기나 실외놀이를 통해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로 심리적인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양육자와의 불안정한 애착이나 가족 간의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온 문제라면 원인을 단시간에 제거하기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점차 심리적 문제의 원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점토로 만두를 빚거나 칠판에 그림 그리고 큰 상자에 작게 자른 색종이 붙이기 등 손가락을 사용해 몰두할 수 있는 차분한 놀이와 수동적인 입장이 되어 듣거나 보는 수용놀이, 즉 책을 읽어주거나 음악을 들려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긍정적 소통하기가 중요합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침이나 규칙을 말해주는데요. 여러 가지 단계의 복합적인 지시나 추상적인 내용은 아이를 혼란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잘 먹어라 하는 표현보다는 텔레비전을 끄고 밥을 먹어볼까?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는 건 어때? 등처럼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 명확한 자극이 도움이 됩니다. 아이의 긍정적인 행동에 더 큰 반응을 보이고 못하는 행동을 자꾸 꾸짖거나 주의를 주게 되면 부정적인 피드백이 상호작용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아이를 위축시키게 할 수도 있고 양육자의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긍정적인 행동을 할 때 빠르게 칭찬하고 지지해줍니다. 아이에게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어른의 생각 속도에 맞추어 빨리빨리 행동할 것을 요구하거나 아이가 실수를 통해 배울 기회를 주지 않아도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촉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행동 이면에 아이의 마음을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징징대고 짜증내는 모습이 싫어서 울지 말라고 했지 말로 해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이가 울고 고집을 부리고 산만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아이의 상황을 살펴주고 또한 보살펴주는 양육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우리 아이가 산만해 보여요가 가정육아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행복한 아이 세상, 같이 하면 가치 있는 육아 세상, 부모다움을 고민하는 모든 양육자와 고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